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요즘에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7월 11일 날 9만 원 근처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6만 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명절 연휴 기간 중에서 미국 시장 계속 하고 있죠. 이쪽에서 뭐가 나왔느냐? 모건 스탠리에서 디램에 대한 조금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 점검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발생을 한 건데,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디램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의 그 상황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요.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54% 낮췄다. 투자 의견도 한꺼번에 두 단계 하향했다. 사실상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다. 지난 8월 말 반도체 업황 피크를 준비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자, 보시면 16일 증권업계에 따른 모건 스탠리는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 라는 제목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다. 자, 보시면 모건 스탠리는 D램 반도체 시장의 실적 증가율은 고점이 올 4분기일 것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자, 4분기까지는 D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곧 나빠지기 시작할 것, 이건 어디랑 연결되냐면 재고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이 규모 면에서 보면 D램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부는 HBM이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근데 HBM은 재고가 없어요. 지금 단순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근데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업군, 기존의 사업군은 있지만 이 기존의 사업군을 더할 수 있는 성장 여력이 있는 사업군, 그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예요? HBM입니다. 근데 HBM은 이건 재고가 없는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주문이 들어온 물량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문이 다 소진되고 있는 2026년 요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나간 H100 이 물량이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교체 주기가 올까요? 이렇게 볼 텐데, 이건 감가상각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GPU에 대한 이 교체 수요는요,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 서버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였기 때문에 너무 비싼 이 GPU를 사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뭐 비용 때문에 뭐 교체를 안 한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하지 않겠죠. 기다렸다가 하겠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GPU의 교체 수요는 과거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교체 주기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는 HBM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생산 가능한 물량으로 잡히는 거지 재고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HBM에 대한 이 기가바이트, 그쵸? 이 총 용량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지금 갖춰진 것 대비해서 너무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아니라 그만큼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D램에 대한 부분, 특히나 HBM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법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가격이 비싸지는 요인도 되겠지만, 그쵸? 새로운 사업부, 새로운 먹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건 하이닉스 기준에서 봤었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파운드리는 어차피 지구상에서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TSMC, 두 번째 인텔, 그리고 세 번째 삼성 파운드리예요. 순위가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다음에 2등인데,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 TSMC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TSMC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못 잡고 있는 건데, TSMC로 들어가는 고객사들도 삼성전자로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각하고 다른 데서 사간다고 될까요? 기존의 파운드리를 하는 쪽에서 가져가는 거지, 이걸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지금 될 것 같았으면 인텔에서 지원받았을 때 최소한의 성과라도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보자. 왜? 악재 반영이 끝났으니까. 어떤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이 악재에 대한 반영은 모두 다 끝이 났고, 이 반영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반등하는 상황 딱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격에 맞춰서, 즉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여기 1월 1일부터 9월 달까지 20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다는 점. 자, DI는 올해 초에 삼성전자로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고, 꾸준하게 상승을 시켜왔지만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이 20%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가고 있죠. 근데 구간별로 매매를 안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떨어지는 구간 안 한다. 근데 대신에 고가 잡지 않는다. 반대로 확인하고 매수한다. 대신에 저가 잡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VT, 그렇죠? 연휴 전에 매수를 한 건데 VT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히 매매를 해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16%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보지 말자 그랬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이유에는 아까 전에 나왔었던, 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D램 반도체에 대한 전망치, 모건 스탠리에 대한 전망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없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수급이 꼬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렇죠, 장중 저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8월 초에 발생했었던 블랙 먼데이,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앞서서 봤을 때 우리가 딱 그 순위별로 보면 1순위 TSMC, 2순위 삼성전자, 3순위 인텔입니다.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까지 가져가려니까 자꾸 여기 뒤에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아니라 설계 사업부는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TSMC의 일은 더 많아지죠. TSMC의 콧대는 더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젠슨왕이랑 TSMC랑 지금 사이가 조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젠슨왕, TSMC와 파운드리 가능하다. 삼성 기회 잡나.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젠슨왕, TSMC 외 파운드리 가능. 이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쭉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쭉 봅시다.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자, 삼성전자는 2020년 8나노미터 공정에서 제조하는 엔비디아 GTX 3000 시리즈. 이 기사 잘못 쓴 거예요. GTX가 아니라 RTX입니다. 3000 시리즈 그래픽 처리 장치를 수주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같은 공정으로 제공되는 테그라 차량용 반도체도 개발 중이다. 다만 이후 공정에서는 엔비디아 칩셋을 수주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이 GTX가 아니에요. 이 기자 좀 알아보고 써야 되는데 RTX입니다. RTX 30 시리즈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30 시리즈의 발열이 높아요. 이거 삼성 파운드리에서 항상 지적받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장비는 노광 장비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력이나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뭐 이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한 결과가 지금 주가라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가 중요한 거고, 그 가격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제가 같이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이해해야 될까?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적인 부분을 잡아서 매매에 활용을 할지, 그러려면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악재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됐다. 미국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목요일날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쪽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부분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데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계속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